안녕하세요. 오늘 공감 토크 고청 사랑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반포면에서 귀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인꼬 부부를 모셨습니다. 이분들은 서울 사람인데 왜 공주에 와서 사시는지 아기자기한 얘기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반포면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두 분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준 사장님은 중국하고 교류하기 전부터 중국에 가서 이제 주재원으로 활동을 하시고 세계를 누비셨는데 그러시다가 어떻게 공주로 오신 거예요? 저희 나이 때는 그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 원래 퇴직하고 서울로 다 올라가기로 했었는데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대학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교우 관계 뭐 친지 관계 다 그렇죠. 서울에 있는데 네. 여기서 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가 이제 23, 4년이 넘어가니까 여기가 제2 고향이 됐는데 자기 여기서 뼈를 묻고 싶다고 저더러 내려오라 그래서 예. 우리 나이 때는 또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서울 집을 다 전세 주고 뭐 다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그게 2019년도입니다. 2019년이면 벌써 7년 됐네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저는 계속 직장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태희 선생님은 대한항공에 계시다가 또 대한항공 중앙교육원에서 영어 교육을 하시고 그러다가 여기 한국영상대학교 스튜어디스과 교수로 오셨잖아요. 여기 마치고 서울 가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글쎄, 처음에 이제 공주에 내려왔을 때는 조금 아직도 서울이라는 데가 좀 더 그 고향 같았다고 그렇죠. 할까요? 예. 그런데 20년 좀 넘게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옛말에 정말 10년이면 이제 고향이 된다는 그 말이 마음에 이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갔다가도 이렇게 공주에 들어서면 오히려 더 이제 고향에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향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공주가 좀 고향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별로 고민 별로 안 하고 이 사람이 물론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저는 공주에 있는 게 훨씬 마음이 좋더라고요. 지금도 사업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도 왔다 갔다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네. 요새는 다 이걸로 다 일을 하니까. 이걸로. 네네. 의당에 사시다 이리 오셨잖아요. 왜 반포로 오신 거예요? 의당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는 저절로 이제 비교가 되는데, 이런 커뮤니티 생활이 별로 없었어요. 의당에서? 예. 그리고 이제, 동네 분들하고, 저희하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물과 기름 같은 그런 느낌? 예. 5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 끝나고 밤에 늦게 들어오고, 동네 분들은 9시쯤이면 대부분 다 불 끄고 주무시고. 예.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 나가시고 저희도 새벽에 나가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만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명예퇴직을 좀 일찍 하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사귀면서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저절로 이렇게 교우 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생겼고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마음 문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더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친근하게 그래서 아주 쉽게 저희가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었죠. 영어로 얘기하면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외지 사람이 약간은 배타적인 곳에 와서 이렇게 그곳에 이렇게 안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굉장히 친근하게 대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일단 제가 많이 한 거는 무조건 다 인사했습니다. 인사. 오며 가며 인사하고 웃고 하니까 저 사람들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네 이런 인상을 해주셨는지 잘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언제까지라도. 예, 그런 생각과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오르내리시기 불편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한 5년 전에 회사 차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평택 부근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운전하고 예, 오시다가. 길이 많이 밀렸는데 졸다가 앞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속버스나 KTX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네. 1시간 반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기서 사시는 데서 세종터미널을 이용하시면 서울 가는 차도 네, 있고. 세종터미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속도로 들어가도 또 세종 IC로 빠지면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뭐 한 안성부터는 이제 버스 전용 차도로 가니까 빨리 아주 안전하게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 차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기차니까. 아니 뭐 버스. 고속버스. KTX를 타면 남공주역에 내리거나 오송역에 내리면 또 와야 되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한데 세종터미널은 뭐 10분이면 가니까. 네. 거기 터를 잘 잡으셨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제 대학 후배 여자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후배를 만나는데 뭐 내 친구랑 같이 가도 돼. 그래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만나서 그때 자연스럽게 압구정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대우그룹에 계실 때고 대한항공에 계실 때고. 네네. 근데 이태희 선생님은 첫눈에 반하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말이 통하니까 예. 말이 통하면 마음이 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비슷한 문화 환경, 비슷한 교육 배경, 뭐 그런 것들도 있어야겠지만 공통 분모가 있어야겠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 그 회사가 서울역 바로 앞에 대우 빌딩이 있었고 그 큰 건물. 네네네. 예. 서울역 내리면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큰 건물. 그리고 대한항공 본사도 거기서 멀지 않은 서소문에 걸어서 한 5, 6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맞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두 분 성격이 좀 반대일 것 같은데. 네. 저는 비교적 좀 깔끔한 성격이고요. 예. 이 사람은 좀 털털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집안은 저는 항상 깔끔하게 치워져 있어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사람 사는데 좀 너질러지고 먼지도 있고 그런 거지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고 항상 저한테 잔소리합니다. 예. 지금 흉보는 거 아니죠? 큰 거는. 근데 그럼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성격이 다르면. 왜 처음에 좀 부딪혔을 수도 있겠는데 모두가 다. 네. 근데 원래 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좀 자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끌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같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서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뭐 이게 내가 꼭 옳고 상대방이 틀리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다른 거잖아요, 성격이. 그래서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면, 왜냐하면 이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그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 고집대로 한 경우도 많고, 네. 뭐 따라간 적도 있고, 근데 제 고집대로 하면 곧 이제 뭐 며칠 있다가, 이 사람 말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이제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는 거구나. 그리고 요즘에 그 유명하신 유튜버들 이런 분들 이제 강의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 다르다.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그런 말이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충돌하게 되면 삐지잖아요. 얄밉고 보기 싫고. 그럴 때 어떻게 화해하고 어떻게 다시. 그럴 때는 저희는 그냥 각자의 생활을 해요. 뭐 삐졌다고 생각해도 그냥 뭐 조금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뭐 삐진 거 풀어주겠지 이러면 또 금세 풀어지더라고요. 네. 별로 이렇게 담아놓지 않는 스타일 같아요. 언성 높이고 싸운 적은 없는데요. 섭섭하고 뭐 다툼이 있어도 밤에는 항상 같은 방 같은 침대에서 삽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네네네. 예. 뭐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여운이 남았다고 뭐 나는 소파에서 자고 뭐 안방에서 자고 이러질 않고. 그러니까 화난 다음에 방을 따로 쓰면 그게 이제 난리인 거예요. 네. 아무리 싸워도 같은 침대 또 들어가야 화해가 되고 네네. 또 시작이 되죠. 네.
그 두 분 성격이 좀 다른데 칭찬 좀 해보시겠어요? 먼저 신랑이. 이제 저한테 없는 많은 부분들을 처음에는 제가 불편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특색이구나, 하나의 특징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가, 당신은 오래 살겠다, 마음이 편해서. 왜냐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이게 뭐 나쁜 것도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포용하는 거죠. 예.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남편은 되게 적극적이고 예. 뭐든지 시도를 해보는 그런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돌다리도 너무 두들려서 좀 이렇게 빨리 결정을 못하고, 그러니까 좀 더 이 사람에 비하면 어떤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겁이 더 많고 그런 이제 성격이었는데, 같이 이제 살면서 보니까 그런 좀 더 긍정적인 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나쁜 것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배웠잖아.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봐주는 그런 걸 저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삶을 바라보는 눈이 좀 더 긍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참 좋아요. 서울 생활과 시골 생활, 특히 우리 반포에서 사시니까 이 동네 매력이 뭡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 공기가 좋다, 뭐 이런 또 녹색 자연 환경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도 충분히 그런 공간들은 많이 있습니다. 녹지 예. 공간도 많이 있고, 요새는 뭐 서울시도 다 구마다 그런 어떤 공원도 있고. 공원이라든가 녹지 환경이라든가 또는 자연 환경이라든가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지자체에서. 그런데 일생 동안 그렇게 번잡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이 사람 여기 있을 때는 일주일에 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확연히 비교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공간들, 어떤 녹색이 많은, 녹색 땅이 많은 곳에 오면 정말로 서울에서 못 느꼈던 어떤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자기가 돌아갈 곳에 오니까 마음이 편해지나? 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콘크리트 바닥과 수많은 차들과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물론 다른 시골도 있고 다른 지방도 있지만 어쨌든 연이 돼서 이곳에 오니까 참 마음이 편안함, 그 대신 불편함도 있어요. 생활 속의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 서울에는 아파트 살 때는 문만 닫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뭐 외부에 누가 오는지, 무슨 벌레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편안한 생활이 있는데, 그런 편안함과 시골 생활에 많이 움직여야 되는 불편함이, 저는 그 곡선이 굉장히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생활하면서 아주 편안하고 좋고 정말 마음이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예. 훨씬 커졌어요. 여기서 정말 좋구나. 단적인 예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단적인 예로 그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대화를 하면 그냥 생활 속에서 있는 대화밖에 안 했습니다. 어저께 어디 갔다 왔는데 뭐 괜찮았어? 뭐 식사 잘했어? 뭐 서울 내려오는데 길 많이 안 밀렸어요? 맨 그런 얘기인데,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여보 저 하늘 봐봐, 별이 저렇게 많은 거 난 몰랐네, 라든가, 예, 이 꽃이, 야생화가 이렇게 이쁜 게 있네, 이건 꽃 이름이 뭐야? 예. 뭐 이런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봄철에 집 앞에 있는 논의 올챙이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향수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보면서 빗물이 그렇게 좋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리는 비를 보면서. 서울에서는 비가 오면 불편하잖아요, 일단. 불편하고, 빗물 튀기고 옷이 젖고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 소소하고 너무나 아주 작은 자연의 환경과 변화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풍족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아마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살게 되면은 느끼는 가장 큰 장점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계속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확연하게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서울 생활의 어떤 편리함보다는 훨씬 커지니까 삶의 가치가 이제 이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아보실래요? 아, 좋죠. 우리 한울림 오케스트라 이종석 감독께서 오카리나도 자전거를 연주하겠습니다. 아, 네. 박 대표님이 우리가 중공, 네. 지금은 중국이지만 옛날에 교류하게 되는 중공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중국으로 나가셨잖아요. 어떻게 나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종합상사인데, 들어갈 때 뭐 영어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3년, 4년 다니니까 이제 제2외국어를 하나씩 해야 이제 진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때 당시 생긴 사내 외국어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일본 출장 왔다 갔다 하면서 일본이 아주 깔끔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일본어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과장님이 중국어를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국어를 해야 되죠? 나는 일본어 하고 싶은데 그때가 88년도였는데요. 예.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민감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여자의 피부, 예. 두 번째가 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수교가 안 됐기 때문에 중국하고 교역을 하는 게 홍콩이나 대만을 통해서 들어가지만 수교가 되면 제일 가까운 중국으로 직접 들어가게 돼 있다. 예. 인천 앞바다에서 확성기로 니하오마 그러면 산동선 끝에서 또 다시 니하오마가 들려올 시기가 곧 온다. 중국어를 배워라. 병자호란 때 가장 출세한 놈들이 통역관, 역관들인데 예. 청태종이나 조선의 왕이 그 통역관 입만 보고 있었다. 이 시기가 이렇게 변할 때는 그쪽 나라의 그 언어를 잘하면 당신한테 기회가 많아질 거다. 중국어를 해라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또 성적 우수자로 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 가서 또 공부도 하고 그래서 있었는데 아, 중국어를 이제 배운 다음에. 네, 배운 다음에도 뭐 그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89년도인가 우리나라에 놀라운 그 일이 하나 터졌는데 예. 중국 민항기가 저 하얼빈인가 어디서 떠가지고 베이징을 가다가 이게 하이제킹을 당한 거예요, 비행기가.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강원도 춘천에 있는 미군 비행장에 중국 민항기가 불시착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우리나라가 중국한테는 남조선, 우리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중공 이렇게 불렸을 때인데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불러주고 아. 중국이 우리나라를 남조선이라고 안 그러고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고 예.
그래서 우리도 국제법에 따라서 잘 처리를 해서 기체와 승객과 납치범들을 원하는 대로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좋았던 거죠. 6.25 때는 비록 피를 흘리면서 싸웠지만 인상이 좋았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보고 언젠가 곧 이제는 교역이 직접 뚫릴 거다. 그래서 회사에서 중국으로 사람을 내보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중국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사에. 중문과 나온 사람들도 문학을 좀 해도 어학을 하고 나온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다행히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해놓은 게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발령을 받고 선택받으신 거군요. 네. 예. 그 이제 92년 7월에 한중 수교가 됐는데 저는 91년 초에 예. 그보다 한 수교 전에. 수교 전에 나가서 그냥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때 중국 땅에 예. 최초로 나가서 이제 그때는 회사 중에 삼성도 저희보다 한 6개월 늦게 들어왔고 LG도 저희보다 한 1년 늦게 들어왔고 제가 제일 먼저 나갔는데 그때 나가서 한국 물건을 참 많이 수출했습니다. 뭘 했습니까? 주로 한국 전자제품, 건설 중장비, 기계 부품, 뭐 반도체는 아직은 그때는 아니었고,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의류도 나갔습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한국산 제품을 한 4년 만에 제로에서 4년 전에 제로였는데 4년 만에 한 1,300억 원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출의 날 공로로 표창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재밌었는 거는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하던 중국의 외국 물건들을 저희 한국 물건으로 많이 바꿔서 했습니다. 가격이 싸고 일본보다 애프터 서비스가 좋고 그리고 또 뭐 그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엔지니어들이 중국으로 날라와서 다 고쳐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애프터 서비스를 좋게 잘했기 때문에 한국산 제품이 중국에서 퍼져나가는데 최초의 어떤 그런 그 발판 역할을 많이 했었죠. 처음에 그 시장 개척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예. 왜냐하면 호텔방에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전임자가 없기 때문에 물려주는 어떤 실적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 관계자들 뭐 그다음에 뭐 공산당 서기 또 이제 주요한 그 국영기업의 그 사장들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원래 식사를 하면 식사를 내는 사람이 건배사를 먼저 합니다. 중국에서도. 예. 술잔을 두고 건배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제가 건배를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한 10초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배사를 하고 술을 마셨는데 저한테 아까 왜 건배사를 안 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네요. 눈을 감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건강과 자녀들의 그 융성함과 우리 전체의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를 했다. 그랬더니 자기의 건강과 자녀들이 잘 되는 그 바라기를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끝나고 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는 사람이 그곳의 공업과 상업을 다 총괄하는 공상국장이었는데 예. 여자분이셨는데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악수를 하더니 귓속말로 조용하게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정말 워시 지도자오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공산당원이 기독교인이면은 다 국가 무슨 공무원직에서 다 면직이 되고 파직이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런 위험한 얘기였는데 귓속말로 저한테 조그맣게 얘기를 해주고 가면서 그 사람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람 많이 소개시켜줬고 그 1년 동안 제가 샘플 제공하고 뭐 그렇게 말을 해서 우리 제품 팔려고 문지방이 닳도록 쫓아다녀도 그 사람이 전화 한 통화해가지고 그 배우의 박 선생이라고 조그만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믿을만 하니까 한번 만나봐. 국영회사 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 국영회사 사장이 됐다고 계약서 4번 가져오라고 뭐 이 정도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별일은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기독교 편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태희 선생님은 신부는 그냥 서울에 계신 거죠? 따로 있었습니다. 그 대한항공에 근무하신? 네네. 예. 그럼 늘 나가 있을 때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네. 저희는 아무튼 계속 제가 그 여기 한국영상대학교 근무할 때까지 계속 정말 이제 주말 부부를 한 거죠. 예. 계속.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를 한다고. 예. 그러니까 예, 또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어떻게 보면 또 편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중국에 몇 년 계신 거예요? 처음에 나가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사 들어와서 중국 관련된 부서에서 또 한 5년 있다가 예.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에 상하이로 나갔는데, 예. 저희들은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있으면은 1년에 2번씩 가족들이 왕복 항공료, 호텔비, 체재비를 다 회사에서 부담을 해줍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재원들은 1년에 한 번 휴가인데 저희들은 1년에 4번 휴가를 줬습니다. 일주일씩. 대우를 해주는군요. 네네. 그래서 그때 뭐 지금은 다 해체됐지만 그때는 이제 대우가 좋아서 대우다 이런 얘기도 예, 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고 떨어져 산 세월이 더 깁니다. 근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그리움이 있었고 또 애틋함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만나면 또 그만큼 또 기쁘고 반갑고 뭐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좋게 생각했던 거죠. 예. 네. 여기 보니까 대우 시절에 김의중 회장상을 2번이나 수상하셨는데 무슨 공로를 인정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수출 잘했다고 한국 물건 많이 팔아서 한국 기업들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서 상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현지에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중장비 공장, 그다음에 뭐 미국 수출용 고급 그 텐트 공장 이런 공장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공장들을 지어 놓으면은 그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중국 사람들 그 책임자들 잘 따독거려 줘야 되고 뭐 수시로 그냥 술 받아줘야 되고 그 사람들 뒷관리를 잘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공장 지어놓고 아주 거의 뭐 그냥 뭐 뜯어먹기 일쑤거든요.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회사들하고 얘기할 때 합작 상담을 처음에 얘기할 때는 상대방은 할아버지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합작 계약을 하게 되면 아버지 대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합작 회사가 잘 돌아가면 아들 대우를 하고 막 수익이 막 나면은 노예 취급한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중국 회사들이나 중국 사람들을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제가 잘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법인 사후 관리 공로로 또 했는데 나중에 산업은행에서 이제 인수합병 때문에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에서 투자한 그 투자법인들 중에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익을 제일 많이 냈다. 그래서 또 한 번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업무를 성실히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잘 해나가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은 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뭐 되게 재밌었습니다, 일이.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중국어를 중국 사람만큼 못해도 예를 들면 삼성은 다 통역자를 통해서 합니다. 철저하게 통역자를 통해서요. 근데 저는 막 틀려도 제가 막 중국어로 얘기를 막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기특하다. 30대인데 그 당시에 젊은 친구가 말이야 혼자 나와가지고 애쓴다. 그래서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났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담이지만 삼성에서 물어봤습니다. 야, 니네는 왜 통역을 놓고 하냐? 그랬더니 어느 나라나 그쪽 지역의 책임자는 나중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있으면 그때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통역상에 무슨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때문에 자기네들은 규정이 반드시 통역을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주재원이 그 나라 말을 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왜냐하면 현지에서 부딪히는 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처음에 2, 3년 안에 터득하지 않으면 그쵸. 그냥 평생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는 일본의 뭐 미쓰비시, 마루베니, 뭐 이토추 이런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닦아놓은 해외 수입 시장을 제가 다 뺏어 먹었습니다. 다 뺏어 먹었어요. 일본 종합상사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아주. 쟤만 나타나면 자기네 그 오다가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되게 일본 종합상사 사람들하고 척지고 지냈는데 나중엔 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대단한 실력자인 거지요. 저기 이태희 교수님은 이제 대한항공에 계시다가 뉴욕 유니버시티에 가셨잖아요.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대한항공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서실에 있다가 나중에는 제가 교육원에 가서 이제 대한항공은 아무래도 이제 직군이 이제 운항 쪽 파일럿
그리고 이제 스튜어디스, 그리고 예. 일반직, 또 정비직,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이 영어니까, 이제 그 각 직군의 뭐 영어 시험도 만들고, 뭐 이제 저희 교육원에 외국인 강사들이 좀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신입 직원 뽑을 때, 뭐, 그런 이제 외국어 인터뷰도 진행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한 10년 조금 넘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직장 생활에 대한 것도 이제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조금 영어를 좀 더, 그때는 이제 대학교만 나왔을 때니까요. 그래서 영어를 좀 더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생겨서 저희 한 6개월 잠깐, 네. 예, 잠깐 이제 단기로 예, 영어를 공부하러 좀 왔다 갔다 했죠. 네. 예. 그런데 그때쯤에 우리나라의 이 스튜어디스 이런 항공 운항과가 붐이 확 일어났어요. 근데 예. 그 붐이 계속 되다가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그 붐이 완전히 좀 많이 꺾였었죠. 이제 다시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이제 승무원을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이런 과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예. 승무원 그때 되고 이제 싶은. 한국영상대학교. 그래서 저는 이제 공주 제가 영상 전문대학. 네, 처음에 제가 학교에 이제 올 때는 공주 영상 예. 정보대학이었는데, 저희 학교 위치가 이제 세종시에 예. 자리가 하게 되니까 한국영상대학교로 바뀌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영어 가르치시고, 또 지금은 이제 공주문화원, 또 네. 반포문화센터, 여기서 또 이거 주민들을 위해서 영어 회화를 가르치시잖아요. 네, 네. 그 학생들 태도는 어때요? 제가 반포면이 되게 제 마음에 들고 편안하고 이렇게 참 매력적이고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반포면에 사시는 분들이 다 너무 좋으세요. 좋아요. 정말.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그 학교에서는 대학생들이고 우리 과가 스튜어디스 과라는 그 특별한 특징 때문에 아이들의 꿈이 다 똑같아요. 목표가. 그렇죠. 나는 승무원이 되고 수준도 싶고, 같고. 네, 승무원이 되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예. 이미 동기부여가 좀 꽤 돼 있다고 할까요? 이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목표가 확실했는데 처음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여기에서 영어를 가르치게 되니까 첫 수업 가면서 이제 제가 조금은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올 거고 다 여러 참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목적도 다르실 것 같고, 어떤 분은 나는 ABC부터 배우고 싶은데, 또 어떤 분은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어떤 정도의 뭐 레벨로 배우고 싶고, 이렇게 다 너무 다르실 텐데 이런 클래스를 내가 과연 어떻게 잘 끌고 가야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 우리 반에 클래스에 이제 수강생들로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잠깐 기도를 했거든요. 두 분이 다 기도로 네. 해결됐군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우리 지금 진행 중인 클래스에 선생님들 저희 예. 클래스에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다 좋으신지 저는 진짜 매 클래스마다 감사하고 예.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오신 분들이 서로 좋아서. 감사한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반포면의 특징,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여기 반포면에 사시는 분들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반포면에서 인물 좋고 인성 좋으신 분들만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김미숙 해금 연주자께서 두 분의 인생이 삶이 훌륭하신 것 같아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신다고 하는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두 분도 연주하셔요? 피아노 좀 하고요. 아, 피아노 하시고. 네, 어렸을 때 좀 배웠어서 예. 이제 퇴직하고 나서 그냥 배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아, 번씩. 지금도? 네. 그러셔요. 박 사장님. 저는 옛날에 첼로 좀 배우다가 예. 그만뒀습니다. 네.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그것도 좀 해보시죠.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 혼자 있으면서 예. 이제 외로우니까 또 술을 잘하면 좋은데 술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악기를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또 첼로 음악에 꽂혀가지고 그 이제 첼로를 좀 대학교 교수님한테 배웠었죠. 예. 네.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첼로와 피아노 두 분이 합주하시면 되잖아요. 네네. 그 정도 실력은 정도는? 안 되고 그냥 네, 그 정도 실력은 아니고요. 네. 두 분이 문그대 잠그고 방에서 하시는 거죠? 자녀는 몇 남매 두셨어요? 일남일녀고요. 두 녀석 다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기서 졸업하고 올 줄 알았는데 이놈들이 직장도 거기서 얻더니 올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방면으로 꼬셨는데도 거기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또 미국 애들 사귀니까 예. 올 생각 안 해서 어차피 뭐 자식은 품 안에 있을 자식이지 뭐 싶어가지고 그냥 지금은 거의 한국에서 와서 같이 근처에서 생활하는 걸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전공은 뭡니까? 예? 전공. 큰 아이는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예. 작은 아이는 이제 산업 미술을 전공해서 지금 이제 뉴욕의 그 식품 포장 회사에서 포장 담당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반포에도 와봤죠? 최근에는 의당에 살 때 예. 와봤고 반포에는 아직 못 와봤습니다. 네. 반포 살아보니까 네. 이웃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오가면서 인사 자주 드려야 되고요. 인사하는 거. 네. 그리고 잘 웃어야 되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이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장님인지 몰랐는데 예. 많이 도와주셨고 저하고는 상관없는 무슨 뭐 농협 직불금 나왔다, 뭐 무슨 종자 나왔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땅은 있었어요? 땅도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저희 우연스럽게도 저희 그 대학 선배님이 이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또 거기 살고 계셔서 그분이 또 저를 그렇게 친하게 이렇게 잘 대해주셨어요. 도시 사람이 여기서 와서 살 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안착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많이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전에 의당 살 때는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분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예. 이제 박 사장님은 들락날락 하시니까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적은데 이제 이 선생님은 여기 늘 계셔야 되니까 이웃하고 지내시잖아요. 네. 제일 좀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사시면서? 저는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여기 반포면에 이사 오기 전에 이제 이사를 오려고 여기 공주시에 여기저기를 알아보는데 예. 제가 이제 잘 아는 권사님이 그냥 저하고 여기 우리 공암에 카페이랑이라는 여기 네, 옆에 네, 찻집. 예. 거기에 잠깐 같이 왔어요. 예. 권사님하고. 그래서 차 마시고 아무튼 여기저기 보고 있는데 아파트면 쉽게 구할 텐데 이렇게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사를 이제 외송 마을로 오게 됐잖아요. 예. 예. 근데 보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음. 제가 이제 이사 온 집하고 여기 공암리 여기가 너무 가깝고 여기가 이제 옛날부터 장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은 그래서 컸지요, 반포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떡집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예, 없는 게 없이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찻집에 처음부터 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자주 가게 됐죠. 우리 집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러면서 그 사장님하고도 친해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반포면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었던 거 별로 없고 시간 보내기도 좋고 또 하나 또 좋은 거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거의 일주일이 꽉 찰 정도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다양한 것도 배우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분들도 많이 사귀고 네.
그래서 정말 아주 만족스럽게 예. 네, 하루하루 여기 이제 지내고 반포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네. 있고 또 문화센터에서 네.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네. 또 우리 충현 서원에서 운영하는 네.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사실 평생 교육원 아닙니까? 평생 네. 배워야 되잖아요. 네. 그 이제 시골에 사시면서 또 새로 배우실 게 있던가요? 그럼요. 네. 뭘 배워요? 일단은 자연 앞에 겸손해지는 마음. 예전에는 그 높은 산, 예. 무슨 저 설악산, 무슨 이런 데만 많이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동산도 너무 저한테 좋고요. 예. 그리고 그 하찮은 잡목들이나 풀들도 귀하게 느껴지는 게 죄송하지만 나이 탓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세상 앞에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지게 된다 그럴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이곳 생활들이. 그래서 지금도 텔레비전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 귀촌 생활, 귀향 생활들 많이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지역의 환경에 내가 잘 맞출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입장과 판단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우선이지. 여긴 이런 게 좀 불편해. 여긴 저런 게 좀 불편해.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절대 정착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마음을 잘 따독거리고 평화롭게 만들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프렌들리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젊은 시절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음악도 많이 들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 시골에서도 그렇게 책을 읽고 음악 듣고 그럴 기회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예, 굉장히 여기서 있으니까 서울에서 있을 때는 몰랐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도 책을 더 읽게 되고 예. 또 음악을 들어도 분주함 속에서 듣는 게 아니라 편안한 환경 속에서 바깥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한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듣는 음악들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예전에 똑같은 음악을 들었어도 그렇게 아마 여러 가지 마음이 풍족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저한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어른 교수가 늘 얘기할 때 사람은 자연 속에서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문학을 해야 된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야만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박 사장님 보면 도전적인 것 같으면서도 낭만적이고 그런 아주 여유 있는 그런 성격이네요. 그게 본래 타고나신 거예요? 아니 사람이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평화롭게 잘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수용하는 자세로 생각을 하면 예. 정말로 지하철이 아닌 지옥철 같은 그렇게 빽빽한 곳에서도 마음속에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듯이 이런 환경이야말로 진짜 천혜의 환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고 지내는 거죠.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셔서 저희 이제 바이어 파트너였는데 그분을 모시고 한번 전에 이제 공산성하고 이제 그런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이라고 하니까 거기 한 바퀴 삥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미스터 박은 정말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천국 같은데? 그랬더니 이런 자연 환경은 정말 하늘이 만들어준 거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정작 모르고 지낸다. 네.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니네 나라는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데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기름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은 돈 주고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서 미스터 박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사막이고 기름 나고 그런 데 아니에요? 네. 그러니 여기 오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에 사시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공주를 떠나보세요. 그러시면 좋은, 나태주 시인이 금강이 아름다운 줄은 금강을 떠나서 다른 강을 보고 오면 아름다운 줄을 안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묻혀 사시면 그걸 모른단 말이죠. 이 좋은 곳에서 이태희 선생님은 이제 여러 파트에서 영어를 가르치시잖아요. 뭐 어린애들, 어른들 이렇게 골고루. 그 가르치시면서 느끼시는 점은 뭐예요? 제가 이제 또 평생 영어를 가르쳤으니까 예. 이제 명퇴 퇴직을 했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제 그 또 재밌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 영어식으로 예. 가르쳐야 되고 또 여기 어른 이제 성인 클래스는 또 그거에 맞게 그래서 성인 클래스에서는 이제 또 나이 들수록 우리가 그 외국어를 해야 되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영어 노래를 하면 예. 참 좋대요. 예, 우리 우울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예. 또 뭐 이 뭐죠 치매 그런 것도 다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게 가리키는데 요즘 제가 하는 생각은 그래도 이제 평생 영어를 가리키다 보니까 나름대로 뭔가 이제 그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큰 뭐 스트레스 없이 가리키는 게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제가 이렇게 좀 즐기면서 가리킬 수 있어서 그래도 이제 몇십 년 했던 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쌓여왔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자그마하지만 쌓아온 거를 우리 내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좀 즐겁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제 살아가면서 또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네. 감정적으로 교류가 계속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특히 우리 반포면의 그 성인 클래스 ABC 여행 영어 그 클래스의 분들은 정말 항상 제가 가리키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저 감사한 거예요. 예. 너무 이제 이 클래스가 즐겁고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 노래가 참 마음에 든다 하고 준비해 가면 다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를 텐데 똑같이 그걸 그대로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람 있고 행복해요. 예. 노래 얘기하니까 또 노래 하나 더 들을까요? 네. 우리 이번에는 이종성 감독께서 기타와 하모니카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연주를 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하모니카의 기타의 노래. 우리 저 이종성 감독은 이제 모든 악기를 다 섭렵하신 분이에요. 예, 대단히 고맙고 또 저런 분이 우리 반포 면사무소에 와서 이쪽 우리 반포 면민들을 위해서 또 하모니카 음악을 지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선생님으로 모시느냐가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또 저분한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이따가 이제 마지막 곡을 뱃삼의 무초를 연주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하모니카와 해금이 함께 연주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두 분한테 여쭈었더니 쾌히 수락을 하시면서 밤새 편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분이 공유하시고 또 여기 와서 30분 전에 와서 리허설을 하시고 아주 고맙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는 철저하다, 적극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박 사장님도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살면 뒤처지는 조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뛴 거죠. 뭐 이제 시골에 오면 이제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아도 될 텐데. 이제는 뭐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아래 정도 되는 사람이 현업에서 다 뛰고 있고 저는 뭐 굳이 얘기하면 선수가 아니고 이제는 코치랄까요? 아, 그렇죠. 회사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은 시간적으로는 좀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코치도 머리를 많이 써야지요. 네네. 근데 코치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코치는 잘하는 것보다 잘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잘하게끔. 맞아요. 리드도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잘하도록 도와주고 시범을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태희 영어 선생님, 이제 반포 면민들을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제2 외국어나 뭐 영어나 외국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할까 잘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외국어에 영어에 접근하기 쉽고 잘할 수 있습니까? 잘하려면 일단은 이제 좋아하는 게 제일 좋고 빠른 길이에요. 예. 근데 뭐 모두가 영어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 왜 된다를 생각해 보면 저희 때는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우리 때는 중학교 가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교과서부터 그냥 영어가 저는 중학교를 갔는데 좋더라고요. 그 외국어라는 게. 예.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좋으니까 금세 다 외웠어요. 예. 중학교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서는 그냥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선생이 되고 나서 보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지름길은 repeat, 네, 반복하는 계속 거. 반복. 그래서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하는 거. 외워놔야 자기가 필요할 때 좀 더 쉽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가 좋아하려고 하고 흥미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첫 수업에 들어가면 대학교 때도 대학생한테들도 그랬고 모든 클래스에 여러분 그 나이키의 광고 중에 나온 그 프레이즈가 있는데 네. 거기에 막 운동선수가 막 뛰는 게 나오면서 거기에 쫙 이제 그 글씨가 just do it 이런 게 나와요. 네. 그냥 해라. 하라. 그러면 이제 운동선수도 다른 잡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어떤 자기의 그 종목에서 최고가 될 수 있듯이 외국어는 재미있어. 이렇게 난 열심히 재미있게 하고 싶어. 이렇게 조금 흥미를 가지면서 just do it. 그냥 하시면 그게 가장 빠른 두려워하지 방법입니다. 말고. 네, 가장 빠른 방법 같아요. 그냥 계속 하라. 박 사장님이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생존해야 되니까 배운 거고요. 예. 그리고 외국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삶의 지평을 조금 넓혀준다. 그러니까는 이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정보, 모든 궁금한 거에 75%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요만큼 알아도 먹고 사는데 늙어 죽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라고 하지만 유한한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좀 더 많은 거를 알고 싶고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결국은 그 좋은 도구, 네. 그리러 가는 좋은 길이 결국 외국어가 그런 기회를 많이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뭐 이제 외웠다고 막 그러는데 저도 영어를 처음 배울 때는 다 외웠어요. 예. 예. 뭐 교과서를 외우면 시험 볼 필요 없고 무조건 100점 주겠다 그러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그게 45년 전쯤 되는데 그때 외웠던 문장들이 저는 지금도 그 문장을 외우고 있으면 그걸 응용해서 사람들한테 외국인들 만나 같이 얘기를 하니까 뭐 1학년 1학기 때 첫 문장이 Congratulations on your entering high school. I know this is one of the happiest mornings in your life.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에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인데 그 교과서 본문을 외우면 시험 볼 필요 없어. 무조건 100점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예. 예, 그래서 달달달달 잘난 척 좀 하려고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 했던 문장들이니까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인용해 가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실력이 거기서 거기 뻔한데 그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친구 영어 좀 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 중국어도 저는 그렇게 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화문 거리를 지나가는데 교보 빌딩 앞에서 미국 사람이 광화문 어디로 가요? 물어보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거든요. 예. 이 사람 한국말 배우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런 것처럼 저도 몰라도 틀려도 무식해도 그냥 막 부딪히면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어에서도 제가 이제 시장 이런 높은 사람들하고 이제 만찬을 하는데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근데 그분 비서한테 얘기해도 되는데 파티 때 이제 연애 자리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시장님 올해 나이가 우리말로 하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공손한 표현이 있거든요. 올해 어떻게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닌더年龄 今年多大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요만한 애한테 물어보듯이 너 올해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은 외국인인데 그 자국 나라 말을 하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구나. 예. 더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이게 뭐 틀리게 말하면 어떡하지라는 부끄러움 없이 그냥 막 부딪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트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영어 시간에 한번 그 에피소드를 얘기했었는데 한마디만 더 하면 영어 좀 한다는 여자애가 자기 친구들 5명하고 미국을 여행을 갔어요. 예. 여행 갔는데 이제 맥도날드 들어가서 막 오더를 했어요. 뭐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어니언 양파는 넣을 거냐, 뭐 소스는 뭘로 할 거냐, 뭐 고기는 어느 정도 구워줄까, 뭐 오더를 되게 복잡합니다. 오더하는 게 시키는 게. 그래서 간신히 땀을 질질 흘리며 다 했는데 오더를 받는 사람이 for here or to go. 그럼 여기서 먹을 거냐, to go 가져갈 거냐 이런 건데 for here to go 딱 이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친구들이 야 뭐라 그러는 거냐 했더니 야 4명은 남고 2명은 가래 이렇게 그렇게 통역을 했다 그러는데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부딪혀야 됩니다 자기가. 예. 저는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수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는. 네. 그 어느 학자들 얘기로는 한 단어를 완전히 외우려면 5,00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뭐 책 한두 번 읽고 되길 바라면 안 되지. 자꾸 복습하고 그래야지요. 예. 제가 외국어대학교 동시통역대학원에서 고급 중국어를 배울 때 거기 중국어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파도가 하는 말이 뭔지 아냐? 나는 반복의 힘이야. 아, 파도가. 반복의 힘이야. 파도가. 그럼 나는 바위도 부실 수가 있어. 이런 예.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농사일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니지만 상추나 이런 푸성기들을 좀 심다 보니까 요령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게 되면 이건 뭐 눈 감고도 다 알게 되잖아요. 외국어도 사람도 하는 것도 죄송하지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반포면에 지금 베트남에서
일이 시집 오신 분들이 수십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도 함께 어울려야 되니까 우리도 베트남 말을 좀 배워서 그럼요.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럼요. 그래야죠. 뭐 인사도 그래요. 꼭 어른이 먼저 인사해서 안 되는 일 없잖아요. 손자가 맨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할아버지가 왔니? 그럼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가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어울리도록 그 나라 말을 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누가 그러더만요. 인생은 이 지구별에 사는 사람은 다 똑같은 나그네라고. 잠깐 길면 100년, 짧으면 70년 살다 가는 건데 다 나그네인데 그 제3세계에서 오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하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분들도 우리 동네 사람들처럼 잘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외국 사람들한테도 뭐 우리가 이렇게 절대로 낮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포항제철 사장이 박태준 씨잖아요. 네. 박태준 씨지요. 네. 그 양반 만나보셨어요? 예, 2번 만났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국 그 대련이라고 신의주에서 이 남서쪽으로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대련이라는 곳인데요. 예. 중국말로 따리엔. 딸이. 네네. 거기에 있을 때 이분이 그 민정당 대표 시절에 예. 한번 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큰 회사 대표들은 비행기 앞에 가서 다 인사하니까 명찰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악수하다가 이 양반 한자도 똑같네. 그러더니 야, 두 박태준이 사진 하나 찍어라. 그래가지고 둘이서 한번 같이 찍었었고. 예. 그다음에 한 번은 그 지금 중국 주석이 시진핑인데 시진핑 전에 후진타오였습니다. 근데 후진타오가 부주석 때 한국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예. 그때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에서 김부정 회장이 이제 만찬을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박태준 회장님을 초청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헤드 테이블에 가서 인사했었죠. 몇 년 전에 봤던 박태준입니다. 했더니 그래 생각나 그러면서 되게 반가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뭐 발가락만도 못하죠. 별 말씀 다 하셔요. 그 포항제철로 스카우트는 안 되셨네. 안 그래도 제가 그만두고 간다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포항제철로 와라 뭐 계속 그러셨어요. 그러는데 결국은 저희 회사가 포항제철에 인수가 됐습니다. 나중에 대구그룹이 해체되면서 제가 있던 종합상사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인수가 돼가지고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 해외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예. 이제 두 분이 우리 반포 외성동에 와서 사시면서 참 좋은 곳이라고 느끼시다고 그러시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시니까 우리 반포면이 좀 어떻게 변하면 더 발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해 주시죠. 그거는 좀 너무 건방진 얘기고요. 저는 일단은 공주면은 남한의 중심이잖아요. 저는 여행 다니고 어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남쪽으로 가기도 좋고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으로 가기도 좋고 딱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제일 좋고 반포만만 보면 10분 거리에 5분 거리에 대전, 세종, 공주, 대한민국을 충청권을 대표하는 세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면서 이제 생활 속에서 편리한 시설들이 웬만하면 다 있고 감사하게도 조그마한 의원도 저 앞에 있고 그래서 뭐 조금도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마음가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귀농 생활이나 기촌 생활들을 주저하시는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그 중국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멀리서 산을 보면 산 안에 길이 없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산 앞에 도착하면 반드시 길이 있다. 부딪혀라. 그리고 가서 보면 다 좋은 점을 찾게 돼 있다. 그래서 차도 산전 필유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말로 처다오 산첸 비요루 이런 말이 있는데 가서 반드시 길이 있다.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반드시 길이 있고 그 길에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방법,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만 잘하면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행복한 어떤 생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앞에 텐트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예술가들이 몇 분 오셨는데 우리 반포면에는 화가, 도예가, 그리고 뭐 건축가, 또 음악인 이렇게 해서 한 40여 분이 살아요. 그래서 반포면 이 중심지에다가 우리도 이제 그런 전시장과 연주장을
꾸미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얼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자원도 지금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할 때 좀 또 와서 건방지지만 좀 도와주세요. 아유,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저는 제 개인의 관점에서는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라. 예.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면 정말로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만 궁궐에 살 때나 또 흙밖에 없는 초막에 살 때나 자기가 감사하면 거기가 다 천국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런 가사가 있듯이 저는 그렇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항상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 또 그런 삶. 저는 지금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마진의 70%는 항상 상대방을 줍니다. 저는 20에서 한 10%는 경비를 쓰고 제가 받는 건 한 20% 정도 마진을 취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들하고 상대를 할 때 사우스 코리아의 미스터 팍, 그 친구하고 하면 항상 자기네 마진이 많은 걸 아니까 네. 항상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라면 좀 그렇지만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저랑 비즈니스를 했을 때 이익을 많이 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 생각이 나서 똑같은 걸 하게 되면 저를 찾습니다. 야, 이런 거 나 좀 하고 싶은데 너 좀 찾아봐 줄 수 있냐?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사람도 나 이런 물건 좀 팔고 싶은데 너 아랍 쪽에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연결을 좀 해주라. 이런 말들이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삶은 늘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삶, 그리고 관계적인 삶에서는 항상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삶,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좋은 분이 우리 반포 면민이 됐어요. 이태희 선생님 꿈은요? 글쎄요, 말을 듣다 보니까 좀 이제 비슷한데, 저도 이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제 제 카톡에 보면 이제 거기 count your blessing. 네가 받은 복을 세어라. 네. 네, 그렇게 올렸는데,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고, 그러니까 나쁜 것보다는 내가 가진 좋은 것, 또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감사하는 거. 그렇게 자기가 가진 복을 세워보며 살 수 네. 있는, 예.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풀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내가 가진 걸 베풀면서 살다 보면 더 큰 복이 돼서 돌아온다고 믿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네. 귀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말씀 좀 있으면 해주세요. 일단은 생활 속에 이런 자잘한 불편함들, 이런 것들은 금방 해소가 됩니다. 왜 해소가 되냐면 자연을 많이 접하는 삶이 그만큼 그 사람을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게 해주고, 예. 다르게 얘기하면은 관계에서 자기가 별 볼 일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위 분들을 감사하게 느낀다는 것. 예. 그래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게 되면 그곳이 뭐 흑산도에서 살든 목포에서 살든 을릉도에서 살든 다 좋은데, 다행스럽게 저는 이제 이 한반도 남한의 중심에 여기 공주에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좋아서 지금은 서울 친구들 만나면 아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야, 와봐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사람 같이 영어 클래스가 있는데 서울 사람들인데 다 여기 와서 한 바퀴 빙 돌고 뭐 산에도 가고 뭐 어디 카페도 가고 식사도 잘 하고 그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또 오고 싶어. 뭐 10월 며칠로 잡을까? 뭐 가을에 잡자. 네.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람들이 네.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서울에서 8시 반차를 타고 와서 갈 때는 5시 반차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뭐 작게는 저는 이제 이 반포면의 홍보대사,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데서만 올려도 되고, 뭐 다니다 보면 정말로 예쁘고 아름답고 소박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려주는 그런 군데군데 요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이 반포 초등학교가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 학생이 이제 60명도 안 돼요. 한 200명으로 채워주세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공주를 구구심리라고 그래요. 공주 주변에 대전, 조치원, 천안, 온양,
예산, 청양, 부여, 논산 이렇게 해서 9군데가 다 구십리 백리예요. 그렇듯이 중심지예요. 그리고 백제시대 도읍지이기도 하지만은 조선시대 이후로 계속 현재까지 한 300년간 행정의 중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신 거예요. 공주가 중심지라는 게.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어디로 가든 다 접근이 되고, 저도 전주, 부산, 남원, 대구, 울릉도 여러 군데 발령을 받아서 살아봤지만 공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90년에 공주로 이사를 왔잖아요. 와서 또 서민식 이사장님도 만났어요. 그래서 청년서원에서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동네에서 같이들 지내는데, 애정을 가지고 살면은 내가 문제 베풀면 이제 그 은혜가 또 돌아오고 하니까 감사함이 계속 연결됩니다. 건강은 좋으시죠? 아, 그럼요. 네. 진짜 감사하게도 별탈 없습니다. 네. 예. 건강하게 사시고, 두 분이 사랑의 키스를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뱃삼의 무초를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서울 사람이 공주에 와서 귀촌 생활을 하고 있는 인꼬 부부 우리 박태준 신랑과 이태희 신부 두 분을 모시고 재밌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